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출 150문제로 한능검 1등급 맞기의 신쌤입니다. 오늘이 그 2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이 개항기와 대한제국기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문제풀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60회 기출문제네요. 다음 기사가 보도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전차 운행 중 사망사고 발생. 오늘 종로거리를 달던 전차에 5살 난 아이가 치여 죽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맨 마지막에 보니까 동대문에서 성대한 개통식을 열고 전차를 운행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참혹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아하, 참 슬픈 사고에 대한 기사인데 언제 발생했다 이 사고가? 전차를 운행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 전차는 언제 개통이 되었다? 1899년. 따라서 이 문제는 1899년 전차가 개통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 찾아라. 1번 미국에 보빙사를 파견하였다. 보빙사는 언제 파견된다? 1883년. 2번 베델이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였다. 대한매일신보는 언제 창간된다? 1904년에. 3번 이만손 등이 영남만인소를 올렸다. 이만손의 영남만인소는 언제 올려졌다? 1881년. 4번 시식군대인 별기군이 창설되었다. 언제? 1881년에. 5번 통리기무하문을 설치하여 개혁을 추진하였다. 통리기무하문은 언제? 1880년에 설치돼서 개혁을 추진하였다. 나머지는 다 1880년대 초. 2번 베델만 1904년. 따라서 이 1899년 전차 개통 이후의 사건은 2번 하나밖에 없네요. 2번 정답. 자, 그러면 우리 근대 문물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선은 1883년 방문국이 설치된다. 왜? 인쇄와 출판을 관장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곳에서 한성순보가 같은 해 발행되기 시작했다. 또 1883년 같은 해 기기창이 설립이 되는데 여기서는 근대적 무기를 제조하였다. 여러분 1881년 영선사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이 영선사를 통해서 청나라 가서 무기 제조법 배워와서 이 기기창을 설치하고 여기서 우리도 근대적 무기를 제조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884년에는 근대적 우정사무를 시행하기 위해서 우정국을 설치하였다. 그런데 이 우정국, 다른 말로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갑신정변. 이 갑신정변으로 이 우정사무가 중단되었다. 그랬다가 1895년 을미개혁, 1895년 말부터 시작되는 을미개혁 때 이 우편사무가 재개된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병원은 1885년 알렌이 세운 광해원. 여러분 우리 방금 전에 1884년 갑신정변 제가 얘기 드렸죠. 이 갑신정변 때 급진개화파가 첫 번째 타겟으로 삼은 사람이 누구? 그렇죠. 명성 왕후의 친정 조카이자 당대 최고의 실세였던 민영익. 그래서 민영익이요. 이때 수십 차례 칼에 찔립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선교사이자 의사였던 알렌이 이 민영익을 치료해서 기적적으로 살려냅니다. 그래서 고종과 명성왕후가 알렌에게 광해원이라는 근대적 병원을 설립해 준다. 그런데 이걸 며칠 만에 이름을 바꿉니다. 제중원으로. 그랬다가 1904년에 이게 다시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름이 바뀐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전등은 경복궁 건천궁에 1887년 설치가 되고 우리나라 최초의 전화는 경궁에 1898년에 가설된다. 자, 그 다음에 한성전기회사라는 게 1898년도에 설립이 되는데 이거 설립한 주체는 사실은 조선 황실, 실제 운영은 미국인들. 그래서 이 한성전기회사에서 1899년 전차도 개통하고
한성, 서울의 전등도 가설하였다. 자, 철도도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는 경인선. 언제 개통된다? 1899년. 그 다음으로 개설되는 건 1904년 경부선이 개설이 되고, 그 다음으로 1906년에 경의선이 개통된다. 근데 몽땅 다 누가 개통시킨다? 일본이. 원래 경인선은 미국이 철도 부설권을 갖고 있다가 일본한테 팔아먹었고, 경부선은 원래 일본이 철도 부설권을 따냈고, 경의선은 원래 프랑스가 철도 부설권을 따냈으나 이것 역시 일본한테 팔아먹어서 결국은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 몽땅 일본이 개통하게 된다. 자, 교육기관도 한번 살펴보면 원산학사, 이게 어떤 학교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 언제 생겼다? 1883년. 반드시 좀 기억해 주셔야 되고, 같은 해 동문학이라는 것도 생겼는데 이거는 통역관 양성을 위한 학교. 이거 당시 청나라에서 우리나라에 파견한 외교고문이었던 멜렌도르프가 주도해서 세운 학교다. 자, 그 다음에 1886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관립학교인 유경공원이 설립되었고, 그 이외에도 1885년 선교사 아펜젤러가 세운 배제학당, 1886년 스크랜튼 여사가 세운 이화학당, 같은 해 언더우드가 세운 경신학교 등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56회 기출문제네요. 가에 해당하는 신문으로 옳은 것은 1896년 4월 7일 서재필이 창간한 근대적 민간신문이다. 여러분, 1896년에 서재필이 창간한 근대적 민간신문 뭐가 있죠? 그렇죠. 독립신문. 독립신문 보기에 어디 있나요? 4번에 있네요. 4번 정답. 자, 여러분, 우리 그러면 근대적 신문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883년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인 한성순보부터 보도록 하죠. 이거 어디서 만들었다? 방문국에서 발행하였다. 순한문신문이었고, 순보니까 열흘에 한 번씩 발행하였고, 관보적 성격도 갖고 있었으며 1884년 갑신정변 때 방문국이 폐허로 변해서 더 이상 발행이 안 된다. 다음으로 살펴볼 건 1896년 발행이 시작된 독립신문. 서재필이 창간하였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민간신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로 순한글판도 간행되었고 영문판도 간행되었다. 그러나 1899년 재정난으로 폐간된다. 자, 다음으로 볼 건 1898년 발간된 매일신문. 제목 그대로 우리나라 최초의 일간신문. 매일매일 발행된다고 신문 이름이 매일신문. 다음으로 살펴볼 건 같은 해인 1898년도에 발간된 황성신문. 남궁옥이 발간하였고 국한문 혼용체의 일간신문이었으며 유생층을 대상으로 하였고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이 신문에 장지연이 시랴 방성대곡을 게재하였다. 다음으로는 같은 해인 1898년 발간되기 시작한 제국신문. 이건 서민층과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따라서 순한글 신문이었다. 그리고 이 신문사에서 이승만이 주필로 활약하였다. 여러분 보시면 1898년도에 매일신문, 황성신문, 제국신문 등 근대신문들이 많이 발간이 되네요. 이 해가 어떤 해다? 그렇죠. 독립협회가 종로에서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고 활발하게 활동하던 그 해. 네, 그렇게 하면 좀 기억하기 쉽겠죠. 다음으로 살펴볼 건 아주 중요하죠. 대한매일신보 1904년 창간되어서 1910년 폐간된다. 양기탁과 영국인 베델이 발행하였고 순한글판, 순한문판, 영문판 이렇게 세 종류로 발행이 되었으며 신민회의 기관지 역할도 하였고
1907년 국제보상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론 1906년 발간된 천도교 기관지인 만세보, 같은 해 1906년 창간된 천주교 기관지 역할을 했던 경향신문.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59회 기출문제네요. 가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곳은 동학에서 시작된 종교인 가 소속의 방정환, 김기전 등이 인내천 사상을 바탕으로 1922년 어린이날을 선포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동학에서 시작된 종교로서 인내천 사상을 바탕으로 한 종교는 뭐다? 천도교. 따라서 이 문제는 천도교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찾아봐라. 1번 만세보를 발행하여 민중계몽에 힘썼다. 우리 방금 전에 정리했죠? 만세보는 어떤 신문이다? 천도교 기관지. 아하, 그래서 1번이 천도교에 대한 옳은 설명이네요. 1번 정답. 2번 중광단을 조직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이거는 대종교에 대한 설명이고. 3번 배제학당을 세워 신학문 보급에 기여하였다. 이건 개신교 쪽에 대한 설명이고. 4번 박중빈을 중심으로 새생활운동을 추진하였다. 이건 원불교에 대한 설명이고. 5번 일제의 통제에 맞서 사찰령 폐지운동을 주도하였다. 이건 불교에 관한 설명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종교계 및 학술계 활동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우선은 천도교, 어떤 종교다? 동학의 베이스를 두고 있다. 동학의 3대 교주였던 손병희가 동학을 1905년도에 천도교로 개편한다. 그리고 이 천도교의 기관지가 만세보. 이 만세보에서는 민중계몽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다음으로 살펴볼 건 대종교. 나철 오기호가 1909년도에 단군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단군교를 창시했다가 1910년도에 이걸 대종교로 개칭하였다. 이 대종교에서 또 중광단이라는 걸 조직을 하는데, 이 중광단 단장의 서희를 선출하고 본격적인 무장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이게 훗날 김자진 장군의 북로군정서로 이어진다. 다음으로는 천주교 한번 살펴보면, 아까 우리 신문할 때도 정리했죠? 경향신문을 발행하였고 고아원과 양로원을 운영하였다. 또 개신교는 배제학당, 이화학당, 경신학교 등 서양 근대 교육을 보급하기 위해서 여러 학교들을 세웠다. 불교를 살펴보면 한영운이 조선 불교 유신론을 발표하면서 불교의 혁신을 주장하였고, 곧 조선 불교 유신회가 조직이 돼서 사찰령 폐지 운동도 주도하였다. 그리고 유교계에서는 박은식이 유교 구신론을 발표해서 성리학을 비판하고 양명학을 강조하였다. 이거 조금 시간이 뒤로 가는데 이건 1910년대 일제강점기 초기의 얘기고, 원불교는 박중빈이 1916년에 창시하였고, 이 원불교에서는 새생활운동을 추진하였다. 그 다음에 역사연구 쪽을 살펴보면 이 무렵 신채호가 독사실론을 신문에 연재하였고, 이순신전 등 위인전도 연재하였다. 그 다음에 황현은 이때 매천야록을 저술하였다. 또 국어연구 관련해서는 1907년도에 국문연구소가 수립이 돼서 주시경, 지석영 등이 국문정리를 시작하였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늘 수업 마무리 짓고 동시에 개항기와 대한제국기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